주말 잘 보냈습니까? 네? 잘 보냈냐고요, 어저께? 어제는 주말이 아닌데요, 선생님. 아, 맨날 주말 같아. 네. 오늘부터 이제, 좀 오늘부터 이제, 심화 학습을 할 겁니다. 심화 학습. 심화 학습인데, 뭐, 그 내용이, 뭐, 그러니까, 어떤 심화라는 것이 이제 깊이 들어간다잖아요, 깊이.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겁니다. 깊이 있게 공부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이제 선생님, 우리가 이제 명리라고 하는 거와 이 자연이라고 하는 거와 우리 이제 인간 만물이라고 하는 거와 이 만물 속에서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저거 다 같은 말을 이제 같은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상위 가칭이 이제 이거겠죠. 이게 가장 하가 이제 이거겠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명리를 다른 말로 하면 우주라고 해도 돼요. 우주의 법칙, 우주의 그다음에 거기 자연을 다른 말로 하면 지구라고 하면 됩니다. 만물은 지구에 살고 있는 어떤 생명체라고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사람, 이게 이제 나가 되는 거죠. 생명체는 여러 생명체가 있잖아요, 생명체는. 그 중에서 이제 사람, 이렇게 이제, 이러한 이제 개념적으로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우주와 지구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여기 이제 만물과 사람이 이제 이 현상을 보고 어떻게 되는지 뭐 하겠습니까? 이제 판단하겠어요? 받아들이겠어요? 판단함, 받아들임. 요 문제예요. 결국 요 문제. 그래서 동물은 받아들이는데 사람은 이게 또 이게 판단하려고 그래. 사람이라는 게 참. 사람도 결국 동물의 하나 일종이잖아요. 근데 받아들이면 되는데 꼭 그 잘난 체.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은 참 오묘한 거예요. 오묘한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서 뭐 천인사상, 뭐 다른 뭐 천지인사상, 뭐 이렇게 사람이 그 하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왜냐면 왜냐면 이게 이제 뭐 만물의 영장이라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어떤 오만함이죠. 오만함이죠. 결국은 100년도 못 사는 사람이 150년을 산 거북이한테 뭐라 그러면 안 되고, 그렇죠. 수명 바퀴벌레한테 까불면 안 되죠. 바퀴벌레면 뭐 몇억 년을 살았다는데 그런 식으로. 이해되셨어요? 네. 저는 바퀴벌레가 몇억 년을 살았고, 근데 사람 다 몇억 년 사는 것 같아. 다만, 중간중간에 어떤, 객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굳이, 왜냐면, 사람의 뜻이, 이제, 여러 가지를 하지만, 약간 의인화시키면, 네 가지 방향을 갖고 있다, 그래, 네 가지를 보고 있다, 그래, 사람이잖아요. 네 가지가 어디냐, 우리는 어디에서, 가운데 서가지고, 남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동서남북을. 그렇죠? 이런 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지 않을까. 그러면 사람이 떠 있는 요것은 과연 뭘까 이거죠. 사람이 떠 있는 요. 사람이 지금 내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거와 내가 행동하고 있는 거, 그것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디든 간에 이러한 동서남북의 네 가지의 시선은 다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하면은 나는 좌표 위에서 나는 이 좌표라는 좌표 위에서 요런 개념이에요. 좌표. 이 좌표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이제 시공간이라는 거죠.
시공간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시간과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쪽 시간과 공간이 만나야 비로소 좌표라는 것이 생기는 거죠. 좌표에서 뭘 느끼냐 이거 시간과 공간을 느끼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좌표 위에서. 그래서 나는 어떠한 좌표냐 이거 어떠한 좌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수학적으로 설명할 때 가운데에 내가 서 있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 올려 서 있냐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이러한 좌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만큼 내려온다 그러면 또 이러한 좌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또 여기로 올라가면 또 이러한 좌표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거고, 또 여기로 내려오면 이러한 또 좌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좌표를 쫙쫙쫙 연결시켜 보면 어떤 바둑판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요 가운데 우리가 0이라고 하는 데서 태어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여기에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다. 아니면 또 여기에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여기에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것다. 예? 아니면 요 사이에 뭐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네. 요게 바로 육식간지라는 거야, 육식간지. 육식간지라는 결국은 이 시공간의 좌표라는 거, 좌표. 어느 좌표에서 내가 바라보냐 이거죠. 어느 좌표에서 바라보냐. 반드시 그러면 요쪽 좌표에 있는 사람들은 요곳을 바라보기가 더 편할 거 아니에요. 요쪽 좌표에 있는 사람은 요게 훨씬 더 가깝고 편할 거 아니에요. 각각의 바라보는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이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 상대적. 이게 바로 이제 이런 관계예요. 시공간의 좌표가 어디냐. 뭐 시공간의 좌표를 알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어디란 말이에요. 육식간지를 통해서인데 어디 이게 연주의 연주. 연주가 바로 시공간의 좌표를 정확하게 일러주는 겁니다. 연주. 응? 왜 사람들이 연주에 이렇게 관심이 많이 가서 나왔냐면은 그거는 이거 간단해요. 옛날에 이 태양 이게 태양이란 말이에요. 이게 선. 그러면 이 태양계 행성 태양 다음으로 큰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이게 뭐냐면 이 목성이 목성이 가장 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게 토성입니다. 토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작은 것이 바로 여기 수성입니다. 수성. 그 다음에 수성보다 조금 큰 게 금성이고, 요거보다 조금 큰 게 지구고,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게 뭐예요? 화성입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만 봅시다. 우리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조물주라고 해요. 조물주라고 이제 지구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한 거잖아요. 예? 네. 그러면 태양과 가장 가까워 있는 거리가 뭐예요? 수성이죠. 예? 네. 태양과 가장 멀리 있는 게 뭡니까? 토성입니다. 토성. 결국 이 인간이 느낀 것은 이 수성과 이 수성과 토성이라는 이러한 어떤 경계면 안에서 금성과 화성을 본 거예요. 지구에서 금성과 화성을 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요 중간에 있는 게 목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금성과 화성을 보는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것이 목성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인간이 이러한 그래서 왜 그냐면은 요 지구가 이렇게 12년을 딱 돌았을 때에 목성은 쭉 돌아보니까 딱 그 자리에 한 바퀴 돌았더라. 그래서 목성을 다른 말로 하면 세성이라고, 세성. 이렇게 나눈 겁니다. 이렇게. 가장. 이러한 개념. 이것을 이제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떠한 이제 관념 철학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과학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오차가 너무 없고 너무 정확하더라. 그래갖고 19세기에 서양 과학자들이 이 동양 사상에 매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양 사상.
우리가 서양의 식민지가 동양이었잖아요. 예? 네. 동양에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서양으로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의 뭐야? 이 철학과 과학 발전에 어마어마한 공로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전부 다 뭔가 이론화시키는 수학이 결국 수학 옛날에 수학 자체가 이 뭐 대자연을 그대로 표현한 거 이런 겁니다. 1 플러스 2는 3이잖아요. 네. 이거 약속이에요. 근데 1 플러스 2를 4로 해도 약속은 돼요. 근데 1 플러스 2를 4로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면 다 허물어집니다. 그 1 플러스 2를 3위로 해가지고 만들어놨을 때 허물어지지 않더라. 그러다 결국 수학은 벌은 대자연의 질서와 똑같다는 겁니다. 수학이, 인간이 어떻게 저런 것들을 이렇게 알 수 있고, 왜 저렇게 규정했나. 이것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현상으로 해보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도출했던 순간은 우리의 생각은 벌써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했쓰는 겁니다. 생각은 뭐에 영향을 받냐? 시간에 영향을 받는 거고, 행동은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받는다. 결국은 모든 출발은 저 수와 토, 즉 수는 태양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수는 태양빛, 이 태양빛을 어떻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토는 뭐야? 태양빛을 어떻게 해요? 에? 수는 태양빛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와 토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수와 토 안에서 결국은 이 금과 화가 이렇게 있고, 우리는 이 목이라고 생각한 거, 목. 실제적으로는 목이 아니죠. 금과 사이에서 지구는 맨날 낑겨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지향점이 목이 되는 거죠. 태양계의 두 번째 행성이 목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상은 이제 목으로 기준을 하고, 모든 철학 사상이고 뭔가 다 해가지고 목을 우리는 이 살아있는 어떤 생명의 기운을 준다. 이렇게 이제 인지하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자연의 질서를 동양에서 다 표현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했었는데, 이러한 사상적 체계를 서양의 과학자들이 보는데 너무 센세이션한 거야. 그래갖고 이 지구의 문화 발전의 가장 큰 공로는 동양 사상이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뭐 사주 명리학의 외적인 부분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둘 것은 바로 이 토라는 거야. 토는 바로 이 경계를 상징하는 거야. 경계. 누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경계점이라는 거야. 경계점. 인간이 살아가는 경계점이자 뭐가 되겠습니까? 또 하나 한계점이 되는 거야. 한계. 즉 이 토라는 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수는 인간의 뭐입니까?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이제 본성적 개념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알고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적당하게 뭔가를 유지시켜 주는 거라는 거죠. 수는 인간의 뭐예요? 본성이 되는 겁니다. 토는 인간의 한계점, 경계점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결국 뭐예요? 인간은 결국 목화금이에요. 인간은 결국 목화금이라는 거, 목화금. 이 목화금은 인간. 수토는 뭐냐 이거죠. 수토는 결국 뭐예요? 대자연이라고 하면 돼, 대자연. 대자연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인간이 결국은 이 화예요, 화를 어떻게 내가 활용할 것인가, 화라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서양 사람들이, 우리 특히 동양 사람들한테 가장 유심 있게 봤던 심리학적 용어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화병. 인간은 누구나 화병이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쓰는 말, 뚜껑 열렸다, 화내다,
결국은 인간을 상징하는 목금은 이 수화토의 요 작용에 의해서 어떻게 살아가냐 이거죠. 이렇게도 이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금은 별로 이 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금을 우리는 이 매운맛이라고 해요. 예? 근데 매운맛이 아닙니다. 이거는 매운맛이 이거는 각입니다. 각. 이거 통증이에요. 통증. 금은. 우리의 맛은 목이 무슨 맛입니까? 신맛입니다. 예? 화는요? 탄맛입니다. 탄맛. 영어로는 드라이지, 드라이. 약간 씁쓸한 맛, 탄맛. 토는 무슨 맛이죠? 단맛. 단맛. 뭐 수는요? 짠맛입니다. 짠맛입니다. 금은 뭐예요? 맛이 아닙니다. 통증입니다. 통증이라는 겁니다. 통증. 사주에 금이 많다. 통증을 잘 느낍니다. 남을 아프게 잘합니다. 너무 간단해. 너무 간단해. 사주에 금이 많으면 잘 아파. 그리고 잘 안 아픈데요. 그럼 남을 잘 아프게 해. 나도 모르게. 통증. 금은 통증을 유발하는 거야. 통증. 통증. 이렇게 인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느끼는 것은 네 가지 맛밖에 없어요. 신맛과 신맛. 신맛은 다른 말 하면 뭐예요? 덜 익은 거야, 덜 익은 거. 신맛 덜 익은 거야, 신맛. 아니면 너무 익은 거야. 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뭐 신맛이 덜 익어도 신맛 나고 빨리 익어도 신맛 나. 너무 익어도 신맛 나는 겁니다. 뭐가. 너무 익었다 그러면 일찍 철든 놈이에요. 덜 익은 놈은 또 목은 덜 익어야 돼. 목이 다 익으면 안 되죠. 목이 다 익으면 안 돼요. 목은 절대 다 익으면 안 돼요. 목은. 술은 반드시 짜야 돼. 물은 무조건 짜야 돼. 이 수가 이 사람이 왜 짠맛이 필요한지 아세요, 선생님? 짠 것이 이 삼투압 현상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삼투압 현상입니다. 삼투압은 균형을 맞춰주는 거잖아요. 삼투압. 근데 우리가 몸이 피곤할 때 물에 담그면은 피로가 풀리는 거예요. 삼투압은. 삼투압은 서로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몸의 염도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수분이 많이 고갈되면 될수록 짠 것을 많이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짠맛입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 음식이 안 돼요. 균형을 못 맞는 거죠. 특히 우리 센 것을 요리할 땐 반드시 소금이 필요한 겁니다. 생물을 할 땐 전부 소금이. 그 안에 있는 수분과, 갖고 있는 수분과 현재의 상태를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단맛, 또 단맛이 또 없으면 안 돼요, 사람이. 그 사람이 너무 탄맛을 다른 말 하면 이제 씁쓸한 맛이라, 씁쓸한 맛. 씁쓸한 맛. 영어로 이제 드라이. 슈퍼 드라이. 그래서 드라이가 일본식 발음이 뭔지 아세요? 또라이? 또라이 뜻이 드라이에 드라이. 또라이. 드라이다, 드라이. 씁쓸하다. 이 또라이야, 또라이. 또라이가 이게 일본어거든요. 드라이의 일본식 발음이 또라이야, 도라이. 화가 많으면 이 도라이가 돼, 도라이. 씁쓸한 맛이 나요. 토가 많으면 너무 또 단맛만 좋아하고, 수가 너무 나면 짠맛. 항상 균형. 그러니까 술은 항상 균형을 이루려고 해, 균형.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것이 좋은 말이 균형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지 뭐 이게. 어? 그러면 뭐냐? 그러면 맛이 아니에요. 맵다. 우리가 너 인생이 참 너 손이 참 맵다 그러잖아. 야, 이 통증이야. 맵다가 통증이잖아. 통증. 너 손이 참 맵다. 우리 참 평상시에 잘 쓰는 용어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주에 금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일단은 이 매운 것과 관련돼 있고 매운 거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내가 아파하고 이런 거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또 목이 너무 많으면 사람이 아까 쉬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또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심화학습에서는 이제 음양과 오행과 이제 식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이제 분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음양이 뭔지는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음양을 가지고 이제 뭘 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음양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모두 우리 가장 알고 있는 명리학의 3대 논리가 바로 음양사상과 오행체계. 그러니까 음양사상이에요. 오행은 뭐죠? 어떤 오행 체계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예? 식가는 뭐겠어요? 사상과 체계가 있으면 식가는 뭐죠? 어? 뭐겠어요? 식가는 변화잖아요, 변화. 그러니까 음양사상과 오행, 사상과 체계를 갖고 있으면 뭔가 변화라고 그래요, 변화. 이랬죠. 그리고 식가는 변화의 변화. 식가는. 오행은 체계를 이루는 거고, 음양은 사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활용입니다, 활용. 심화합성은 활용 방식을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활용 방식을 할 것인가. 음양이 사상이라는 것이고, 오행은 체계를 이루는 것이고, 식가는 변화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식가를 다른 말 나오면 이제 문화라고도 해요. 문화, 문명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식가의 문화, 문명 이렇게. 음양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사상적 체계를 갖추고 있냐, 사상을 갖고 있냐를 판단하는 것은 음양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어떤 사주가 이렇게 있을 때, 예? 이 사주에 맨 첫 번째는 음양을 먼저 구분하는 겁니다. 음양 분별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어떠한 오행 체계를 이루고 있냐? 오행 체계. 세 번째, 어떠한 식간의 변화가 생기냐? 이렇게 인식하라는 거죠. 그럼 음양의 분별은 내가 지난번에 했지만 요겁니다. 바로 처음에 우리가 이거는 연월일시라고 했을 때 요 부분을 우리는 최초의 음양을 나누는 겁니다. 최초의 음양은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냥 음양을 이해됐죠? 최초의 음양을 나누는 겁니다. 어디가 음인지 양인지는 뭐야? 나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어디가 양인지. 그러니까 음양은 어떤, 음양이라는 것도, 이 음양이라는 것은 결국은요, 이 혼돈이에요, 혼돈. 카오스. 혼돈이라는 거, 혼돈. 이거를 이제 모두 유물 혼성이라고 해요.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유물 혼성이고, 태어난 이후에도 유물 혼성이라고 해요. 항상 섞여 있다. 다른 말이면 섞여 있다. 음양은 섞여 있다. 그래서 어떤 딜레마를 갖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음양은. 섞여 있다는 겁니다. 음양. 그 음양은 절대
뚜렷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많이 이야기하는. 이 뚜렷하지 않는 것을 이 분별하는 작업입니다. 분별. 그러니까 음양에는요, 이 분별이라는 것에 잘 포인트를 둬야 돼요. 음양은. 분별이라는 거, 분별. 음양은. 음양의 분별이라는 건 뭡니까? 서로 음이 양이고 양이 인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분화된다. 분화. 그래서 음양은 이 영속성을 띠고 또 규칙성을 띈다는 겁니다. 영속성을 띠고 규칙성을 띈다는 거예요. 계속 분별 과정을 계속 거치는 겁니다. 그게 음양입니다. 우리는 편의상 이 연월 구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시 구조를 뭐라고 그래요?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을 다른 말로 하면 선천적. 양은 뭐죠? 선천적이라고 이렇게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음양은. 그 음 속에서 또 분별하고, 양 속에서 또 분별하고, 계속. 그래서 이 음을 우리는 또 뭐라고 하냐? 그래서 선천적으로는 선천적 본성이라고 하는 거고, 후천적은 뭐죠?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월은 선천적 본성이 되고, 음양은 후천적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도 음양을 보라는 거죠. 이렇게도 음양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음이죠. 여기는 양이 되는 겁니다. 양.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양이 되는 겁니다. 천간.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천간이라고 부르는 거고, 요거를 뭐라고? 음을지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딱 인지하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요 위아래를 분류할 때 요 양은 뭐라고 그래요? 정신이 되는 거고, 천간은 이 지지는 뭐야? 물질 행동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요 일간과 요도 두 개. 그러니까 일간의 편은 누구예요? 세 놈이죠. 네. 요거 월지 편은 누구예요? 세 놈이 되는 겁니다. 요게 바로 또 음양 관계, 음양이라는 겁니다. 음양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음은 편하지가 않아요. 여기 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양이 되면, 요게 뭐야? 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건, 이렇게. 그럼 가장 음적인 게 뭡니까? 월지가 되는 거고. 가장 양적인 게 뭐가 돼요? 일간이 되는 겁니다. 두 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일간과 월지는 맨날 서로 그냥 얽히고 설키고 혼돈하고 섞여 있고 막 딜레마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인간 사회를 보니까 자식과 엄마 맨날 지지고 볶고 싸워. 네? 아버지는 뭐 누군지도 모르지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보면 잘 보나. 그 엄마는 자식은 어쩔 수 없이 지지고 먹고 싸우는 겁니다. 지 안에 품어 있는 것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월지와 일간은요 뜰래야 뜰 수 없습니다. 이걸 천륜이라고 해요. 천륜. 절대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음양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은 딱 세 가지만 딱 활용하면 돼요. 그 외에도 뭐 양간을 뭐 목화가 양이냐 그런 거는 나중에 책의 오행을 구분할 때 분호하지 음양으로는 요 세 개만 딱 구분하는 겁니다.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느냐 음양으로. 이해됐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대답했는데 뭐. 그러니까 음양으로는 뭔가 알 수가 없어, 그냥. 음양만 생각하면 그냥 머리 피곤해, 복잡해. 여러분, 저, 엘리베이터 타면요, 엘리베이터, 요즘은 아니지만, 엘리베이터 타면 선생님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어요? 평소 올라가는 거. 이 엘리베이터에, 나는 거울이 양쪽으로 있는 엘리베이터들 보면요, 좀 무서워. 저희 엘리베이터는 거울이 없어서. 그래서 요즘에는 그 엘리베이터 양쪽에 거울 두 개 다 안 둬요. 왜? 네. 끝이 없어. 그게 음양이라는 거죠. 그 음양을 생각하면 사람이 혼돈이 오는 거야, 혼돈. 끝이 없거든,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남자가 먼저냐, 여자가 먼저냐, 뭐, 우주가 먼저냐, 지구가 먼저냐, 뭐, 우주는 또, 끝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음양이라는 건 이 끝없는 항해의 기본에서 음양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은 뭘 알 수 있다고? 그 사람은 화두를 알 수 있어, 화두. 다른 말하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을 파악하는 거야, 목적.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냐, 삶의 화두. 삶의 목적. 그러니까 음양으로 판단하는 건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냐. 어떤 화두를 갖고 있냐. 선천적 본성을 중요하는 사람이냐. 후천적 인격을 만들고 싶은 건가. 아니면 천간이라는 정신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냐. 지지라는 본성을 중요시하는 거냐. 아니면 부모를 먼저, 엄마를 먼저 생각하는 놈이냐. 아니면 나를 먼저 생각하는 놈이냐. 세 개잖아요, 딱. 그래서 나오는 게 무슨 사상이에요? 충효 사상이잖아요. 충효 사상. 충효. 국가의 충사가 부모님. 충효. 충효 사상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충효 사상은 용서할 서자입니다. 충효 사상은 용서할 서자예요, 서자. 사람은 충성을 맹세하고 효도를 다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야. 서로 용서하라는 거야, 용서. 부모가 잘못해 자식이 용서해야 되고, 임금이 잘못했다고 해도 신하는 용서해야 되고, 또 임금은 신하가 잘못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고, 부모는 자식이 잘못돼도 용서. 그러니까 중요사상의 근본 테마는 용서할 서자입니다. 용서할 서. 서로 용서하라, 용서. 요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즘에 우리 현대적으로 배려심이라는 거, 배려심. 배려심. 이게 바로 중요사상, 중요사상.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충효입니다. 충효를 강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에서는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음양을 가지고 이 사주를 판단할 때 이러한 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선천적 본성, 후천적 인격, 그 다음에 일간과 월지와의 어떤 천륜적 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뭘 생각하는 거? 뭐요? 목입니다. 내가 어떻게 변체를 이루어 가는가? 변체, 목이 어떻게 변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즉 목이 어떤 삶의 화두를 갖고 있고 삶의 목적을 갖고 있냐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오행의 책이라는 거예요. 목이 갖추고 있는 책이. 그러니까 음양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목이 지금 어떠한 변체를 이루고 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사주가 병화일간이다 이거야. 근데 여기는 신월에 태어났다고 쳐봐요. 그럼 병화는 이건 뭡니까 이거는 목이 열렸다잖아요. 열린 상태가 바로 화가 되는 겁니다. 그냥 화로 읽지 말고 이 목이 열린 상태라는 거죠. 이 신은 뭡니까? 에? 봄이 뭐예요? 가을로 전환된 상태라는 거죠. 봄이라는 목이. 이해됐습니까? 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일간이, 그래서 요거는 바로 이 사주 주인공의 인지력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지력. 근데 어떻게 세상을 인지할? 인지력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시각, 다른 말로 하면 가치관이죠. 두 번째 이 사람의 시선이에요. 시선. 다른 말로 뭐야? 방향성. 그게 이게 인지력이에요. 시각, 가치관과 방향성 갖고 있는 거죠. 시는 뭡니까, 이거는? 월지는 사주 주인공의 뭐예요? 의무 수행이라는 겁니다. 사주 주인공의 의무 수행. 의무 수행력이 되는 겁니다. 의무 수행. 어떠한 의무를 수행할 것인가. 그래서 일간을 볼 때는 나의 인격을 갖춘다고 해요. 갖춘다. 요 의무 수행력은 뭐죠? 나의 본성을 어떻게 해요? 본성을 어떻게 해요? 본성을 자각한다. 자각한다. 나의 본성은 어디예요? 모든 사람의 본성은 연지가 되는 겁니다. 나의 본성을 자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연지라는 것은. 나의 인격을 갖춘다는 뭐죠? 바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시간. 인격 갖추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나의 인격을 갖춘 최종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과 본성에 대해서 참 분리해야 돼요. 인격과 본성에서 인격은 뭐죠? 생각하는 사유의 힘입니다. 본성은 뭡니까? 타고난 뭐죠? 행실이 봅니다. 본성은 뭐라고요? 본성은 연지를 보는 거고, 인격은 뭐야? 일간을 보는 겁니다. 일간. 사유하는 힘. 내가 어떤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고나면서 본성이 점점 좀 변해가가지고 가는 거예요. 본성. 그래서 딱 일제 시기에 이 본성이 드디어 이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고, 최종적으로 어떤 인격을 갖출 수 있나, 이런 거죠. 그 본성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본성에는 뭐였어? 부여받은 뭐가 있다고요?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감. 그것이 월지에 의해서 이렇게 수행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사주체에서 이렇게 네 글자가 있을 때, 요거는 일간은 인격이에요, 인격. 이거 본성입니다. 예? 이거 본성에는 뭐야? 어떤 책임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이 월지는 바로 본성의 책임감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어떤 의무 수행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무에 대해서 되게, 의무는 뭐야? 묻지도 말고 더블로 갑니다. 그렇죠? 이거는 네가 자주우지할 게 아니라 그냥 너는 이 의무 수행력 하기 싫은데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월지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월지는 이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의무 수행에서 그러면 결국은 요 시질은 뭐냐 이거야. 의무 수행에서 뭐냐면 권리 획득이 되는 권리 획득. 어떻게 내 권리 획득하고 싶은가? 이 본성이 책임감이 여기서 이제 인격이 나오는 거야. 인격 형성돼. 이건 일지는 인격 형성입니다. 인격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성과 어떻게 이제 잘 관계를 이루고 있냐 이런 것들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무 수행력이 또 인격과 어떤 방법으로 또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사람을 판단할 때 저 사람의 인격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럼 인격이 나쁘다는 거 결국은 이게 일주에 일주. 이 사람이 인격이 나쁘다는 일주를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야 본성이 뭐야 별로다 훌륭하다 뭘 보는 거예요? 연주를 보는 거예요. 본 바탕은 괜찮은데 이거 뭘 보는 거예요? 연주. 이거 인격은 뭐야 이거? 나를 보는 건 연주 누굴 보는 거예요? 조상을 보는 거 조상. 나의 어린 시절 막 이런 것들로 본성. 아 쟤네들 DNA는 좋은데 저런 놈이 태어났을까? 근데 저력은 있을 거야. 집안 자체가 그런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연주. 그러면은 태어난 연주가 처음에 말했던 어느 좌표에서 출발했냐 이거야. 결국 연주라는 것은 이 사람의 좌표의 출발점이 되는 거야. 좌표의 출발점. 그러면 일주는 뭐야? 좌표의 뭐야? 마감점이 돼. 마감점. 좌표의 마감점. 그러면 사람은 무조건 연주에 가서 출발했으면 일주는 무조건 그 출발한 것을 마감해야 돼요. 이 마감을 못하면 자꾸 출발과 변화와 되돌이표만 찍는 겁니다. 그것이 최용명리학이 추구하는 바로 생황매 조합이에요. 생황매 조합. 바로 생은 결국 뭐입니까? 시작과 출발을 담당하고 왕은 뭡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변화 과정을 만들어내는 거고 묘지는 뭡니까? 이걸 반드시 뭐야? 마감, 종착 이런 개념이야. 그래야 마감해야지만 다른 걸 또 할 거 아니야. 계속 이런 것들이 없으면 계속 좀 요거만 하는 거예요. 시작과 출발과 변화했다가 다시 뭐 아닌갑다 다시 돌아가자. 이 산이 아닌갑다. 이런 애들 전부 다 이 땅이 아닌갑다. 이 땅이 아니네. 이 산이 아니네. 이 물이 아니네. 이런 거만 하는 겁니다. 계속. 그럼 계속 뭐예요? 계속 뭐야? 이 도돌이표만 찍는 거. 도돌이표. 우리 도돌이표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도돌이표인가? 음악에서? 네. 도돌이표만 찍는 거예요. 도돌이표만. 계속적으로. 반드시 묘가 어떤 형태든 우리도 간에 이게 묘가 와야지만 마감하고 새롭게 싶어. 이게 바로 일주라는 거야. 일주. 그러면 연주는 맨날 시작만 해야 되고 그러면 요거 뭐야? 월주는 뭐예요? 그냥 변화해야 되고 변화. 그럼 시주는 뭡니까? 새로운 거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연월이시라는 거예요. 연월이시. 그러니까 시주라는 것은 개인적 추구성이고 월주는 사회적 활동성이 되는 겁니다. 연주는 사회적 활동성한테 임무를 부여하는 사람들, 부여해주는 거. 일주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거,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사주팔자의 구성을 가지고 음양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나중에 이제 디테일하게 배우겠지만은 이 연월의 관계를 우리는 이 월두법이라고 배워. 월두법. 일시의 관계를 우리는 시두법이라고 해요. 즉 시간의 머리와 월간의 머리는 반드시 요 일간에 의해서 결정되고 연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야. 그 결정되는 것은 내가 태어난 시와 태어난 월에 의해서 요 월간과 시간이 이미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냥 막 의미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주팔자의 정확한 구조입니다. 요즘은 만세력이기 때문에 이런 걸 안 배웠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 월두법, 시두법 배우는 거를 한 달 동안 공부를 해요. 왜 그 의미는 태어난 월과 태어난 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데 내가 출발하는 출발선상이 어디냐 이거예요. 어떤 마음 생각으로 출발하냐, 어떤 생각으로 태어났냐 이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요게 다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잠깐 쉬었다가 2교시 때 잠깐 짚고 넘어가야 돼. 요즘은 그냥 그 만세력 치니까 다 나오잖아. 옛날에는 만세력 책을 가지고요 다 구했어요.
요즘은 만세력 치면 다 나오니까 그 의미를 다 모르. 선생님 뭐 월두법이 있고 시두법이 있다는 건 처음 들어보죠. 네.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건 뭐야? 태어난 월과 태어난 시에 의해서 그 연간 이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사회적 생각과 어떤 개인적 추구 성향은 이미 다 정해졌다고 이야. 60가지 안에 다 그렇게 딱 60가지는 그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4시 5분에 하겠습니다. 네.